부산시는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4조 원대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항공과 물류, 친환경 조선해양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최진봉 중구청장이 침체를 겪고 있는 원도심 중구의 부활을 이끌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파리와 스위스에서 교섭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프랑스 아프리카 대사와의 만찬과 2030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부산 유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 24일 화요일 역대급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해 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아시아 제2기가팩토리 최우선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부산도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며 환영한 바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난 12일 테슬라 측에서 인도네시아행을 선택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테슬라 측이 확실한 답을 아직 내놓지 않아 부산행이 가능할지 물음표지만 부산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기업 유치 노력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LG헬로비전 부산방송은 이번 주 부산 산업의 현 실태와 미래 먹거리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부산의 기업 유치 노력과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쿠팡 스마트 물류센터 부지입니다. 신항만 근처인 강서구 국제물류도시에 있습니다. 쿠팡은 이 센터가 입지적인 강점이 뛰어난 만큼 해외 진출 전진기지로 만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부산에 건립될 물류센터는 입지적 조건이 뛰어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소상공인들의 해외 판로 개척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마트 물류센터는 오는 2026년 운영을 목표로 설계를 마치고 건축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쿠팡과 같이 부산을 찾은 대기업은 지난 3년 동안 총 8곳. 대기업뿐 아니라 미래차 협력업체 10개사도 부산에 자리 잡아 지난 3년 동안 부산의 투자 유치 성과는 5조 원대에 달합니다. 부산시는 올해 4조 원대의 기업 유치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선택한 국제산업 물류도시와 신항 배후단지를 항공, 물류, 전자상거래 산업과 친환경, 조선해양 산업의 특화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가덕신공항이 들어서면 이 일대가 항만과 철도, 항공이 만나는 트라이포트로서 복합 물류의 중심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은 되게 과밀, 비싸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가 부산이고 동남권이다. 차별화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1,7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입지 보조금이나 채용 보조금 등을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 산업의 경우 설비와 입지, 고용 보조금을 더욱 늘려 우대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이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부산 기업의 연구 개발 비중은 16개 시도 중 12위인 하위권에 그치는 상황.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기업뿐 아니라 연구소와 학계까지 연결해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서 이제 고기술 산업 비중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경제 체질을 개선해서 부산 중장기의 추세 성장률을 높이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래를 여는 신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부산. 제조업 그늘에서 벗어나 그린 스마트 도시로의 도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원도심 중구는 오랜 역사와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이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변화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침체를 겪고 있는 원도심 부활을 선도하겠다는 중구의 올해 계획, 안수민 기자가 최진봉 중구청장을 만나봤습니다. 민선 8기 취임 7개월 차를 맞은 최진봉 중구청장.
지난해 가장 큰 성과로 시베이파크선인 트램 노선을 용두산공원과 광복동, 부평동 등 중구까지 이어지도록 확정한 것을 꼽았습니다. 또 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가로막혀 있던 남포동과 중앙동 등 상업지역의 고도 제한을 완화했다는 점도 포함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오르막과 계단 때문에 이동이 불편한 산복도로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원정 목욕을 다니는 주민들을 위해 구린 목욕탕을 만든 점도 삶의 질과 직결되는 성과라고 자부했습니다. 개청 이래 최초로 기초생활 보장 분야 대통령상 수상,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등 총 6개 기관 20개의 평가에서 보람된 결실을 맺으며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최 구청장은 올해 특히 인구 유입과 고령화 대응 정책에 역량을 모을 계획입니다. 우선 노인과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각계각층 주민을 위한 생활 편의 시설을 조성합니다. 어르신을 위한 중구 노인회관 신축, 장애인 이용시설 부족을 해결하고 아동 청년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다누리 복지회관 조성, 학령 인구의 유입과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제화 센터 조성을 준비. 산복도로 노후 주거지 정비에도 힘을 싣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망향로 일원의 고도 제한 완화에 나섭니다. 전담 조직을 통한 재건축, 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망향로 일원의 고도 제한 완화 용역과 생활 친화적 문화 기반 시설이 될 부평동 주민센터 신축을 추진하는 등 구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중구의 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 관광 자원이 풍부한 중구의 특성을 살려 관광 산업을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특히 북항 재개발의 효과가 중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북로 입구에 분수대와 디자인 벤치 설치 등 강북로의 새로운 명소가 될 분수광장 조성을 착수하고 북한 시대의 랜드마크인 오페라 하우스와 연계하여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음악 공연을 만날 수 있도록 삼복로에 작은 음악당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회의 땅 중구를 부산의 중심으로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중구의 계획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19일 영식해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85명입니다. 부산의 1일 신규 확진자는 전날에 비해 600여 명, 일주일 전인 12일과 비교하면 1,0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사망자는 3명으로 모두 80대 이상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2명, 재택 치료 중인 사람은 12,004명입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54.2%, 일반 병상 가동률은 17.9%입니다. 설 연휴 기간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 24일 화요일 역대급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이번 주 토요일 아침 기온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해 설 당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오후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24일 화요일 아침에는 하루 전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24일 부산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로 예상돼 올겨울 가장 강력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추위에 더해 23일부터 25일까지 풍랑특보와 강풍특보도 예상된다며 귀경길 해상교통과 항공기 운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88회 총회를 열고 급식 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등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고시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누락돼 논란이 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 등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인 서울특별시 조희연 교육감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사 정원 감축과 유보 통합,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과 같은 주요 정책에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장보기가 겁난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설 차례상 비용도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해보다 크게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이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북적이는 전통시장. 차례상에 올릴 재료들을 고르느라 손길이 분주합니다. 최상품 사과 1개에 4,000원, 시금치는 800g 한 단위 8,000원입니다. 많이 오른 건 시금치, 그다음에 이제 쪽파 종류가 많이 올랐고요. 얘들은 거의 배 가까이 올랐어요, 지금. 기존 시대보다가 명절 앞에 대목 보면서 쭉 올라가기 시작해갖고 한 일주일 새에 거의 배 정도가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부쩍 오른 가격에 소비자들도 선뜻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한 30만 원 정도 가량 들었는데 지금은 올해는 한 40만 원 가까이 드는 것 같아요. 야채고 뭐고 다 비싼 거, 너무 많이 비싸. 좀 부담되지요. 원래는 사는 게 좀 아껴야 되지 뭐. 좀 더 넣으면 되지. 그죠? 많이 안 사고 조금 더 아껴 놔야 되지 뭐. 한국물가협회가 발표한 올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25만 4,300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5.8%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시금치가 400g에 3,190원으로 40% 이상 올랐고 흑대파는 한 단에 2,900원으로 25% 올랐습니다. 닭고기와 밀가루도 1년 전 설보다 각각 24.5%, 41.9% 올랐습니다. 채소류는 요즘 겨울이라 한파 영향 때문에 출하량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조금 가격이 높아졌고 국내산 닭고기나 이런 것들은 조류 독감 이런 AI 확산 때문에 이제 공급량이 조금 감소하면서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설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아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파리 스위스에서 올해 첫 교섭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박 시장은 17일 저녁 프랑스 파리 메종드 부산에서 세네갈, 모리셔스 대사 등 아프리카 9개국 12명의 인사와 만찬 행사를 갖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날 각국 대표들은 부산에 대한 지지와 함께 자국과 부산의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8일 저녁에는 스위스에서 열린 2023 다보스 포럼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해 싱가포르, PSA 그룹 등 글로벌 기업 대표와 정부 대표 300여 명에게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박 시장은 세계 유력 인사들에게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역량과 준비된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부산시와 삼진식품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지역 향토 기업인 삼진식품의 삼진 어묵을 활용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끌어올리고 일상생활 속 유치 공감대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어묵 판매 매장에서 사용하는 포장 상자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소통 캐릭터를 그려넣어 유치 홍보용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부산시는 현재 부산영화박물관 2층에는 다양한 착시 미술 작품에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트리가이 뮤지엄이 운영되고 있으며 3층에서 4층 상설 전시실에서는 영화 탐험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영화의 역사와 원리를 체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1일과 23일, 24일 사흘간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무료 개방 기간 내 방문하는 차량의 경우 일반 주차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